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대장동 소식입니다. 자, 요즘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이 아주 발광을 하고 있죠.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정치 검찰이 마치 무슨 때라도 만난 것처럼 아주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정영학 녹취록이었는데, 이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됐다라는 주장이, 아니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로를 제기한 사람은 바로 정영학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주인공이 바로 정영학 아니겠습니까? 정영학이 자신이 만든 이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이 됐고, 그 조작된 내용이 언론 플레이에 악용됐다라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측에서 법원에 의견서라는 형태로 냈는데, 이 의견서가 오늘 공개된 건데요. 장용진 TV에서도 이 의견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보면서 저는 혀를 끌끌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 안 그래도 곳곳에서 조작의 흔적이 보인다. 아니,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라고 우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그분이에요. 근데 대장동 그분 정영학 녹취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동규가 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특히 이 정영학 회계사가 맨 처음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 낼 때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다, 유동규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려고 가져간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검찰이 이 내용을 자기들 멋대로 살짝 뒤집은 거죠. 그래서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을 덮어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건데, 자, 장용진 TV에서도 그 내용을 확보를 했어요. 자, 정영학 녹취록은요, 정영학이 김만배, 유동규 등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겁니다. 그 녹음을 녹취록으로 풀죠. 총 1300페이지에 달합니다. 초기에는 검찰이 이것을 독점하면서 완전히 이 정영학 녹취록이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떠버렸습니다. 언론도 여기에 부하내동을 하죠. 그래서 각종 검찰발 단독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정영학 녹취록이 또 공개됩니다. 녹취록이 또 공개되니까 그동안 언론들이 검찰발로 썼던 단독들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죠.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그분이에요. 원래는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대장동 그분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죠. 마침내는 대장동의 그분이란 표현, 정영학 녹취록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때 이미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부터일까요?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거들먹거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정영학 녹취록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래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오해 착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유동규나 김만배나, 아니 오히려 50억 클럽 등 검찰 출신이나 혹은 검찰, 심지어 윤석열이 대장동의 핵심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 그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라는 겁니다. 조우형이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서 서울 그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는데, 그 박영수 특검을 자기 그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더니 갑자기 사건이 날아가 버렸다.
그 얘기가 김만배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김만배입에서 나온 얘기가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쌓여 있죠. 커피 타줬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은 나중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 알고 봤더니 다 조작이었던 겁니다. 원본 내용, 조작되지 않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도 유동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더라. 대장동 비리와는 관련이 없더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대표적인 것이 동균의 형들 준다. 말은 말이라 합니다. 자, 이게 검찰 녹취록에는 동균의 형들 준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조작된 거란 거죠. 검찰은 동균의 형들 준다. 이게 이제 김만배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균의 형들 준다 이 말이면 동균의 형이 누구야? 저기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다 이거야. 이게 뭐다? 당시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 428억인데 이게 동균의 형들한테 갈 거다 라는 식이었던 거야. 자, 동균회란 이 표현이 정말 핵심적이었던 거죠.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는 게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동균의 형들 준다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대장동 그분 어쩌고 저쩌고 김만배가 배당금 절반은 대장동 그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뒤져보니까 그런 말이 없었어요. 이거 동아일보가 2021년 11월에 단독한 겁니다. 이 대장동 그분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2022년 대선에서 엄청나게 고전하게 된 겁니다. 0.7% 차이로 패했는데 만약에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안 졌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분 이거야말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그런데 뒤져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이미 이때부터 정영학 녹취록 이상하다, 조작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더라.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학 측에서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니, 그 전에 제출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공개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정영학 측의 주장은 뭐냐? 자신들이 녹취록을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거야. 정영학 버전이 있었는데 이 정영학 버전이 슬그머니 검찰 버전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자기가 이제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이제 녹취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검찰이 이 녹취록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 버전과 검찰 버전 이렇게 녹취록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영학 버전에는 없는 얘기가 검찰 버전에는 버젓이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 검찰 버전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이 돼요. 사실상 검찰이 조작을 한 거지. 조작을 한 거예요. 녹취록을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라든지 동균의 형들 준다 이런 얘기 정도만 퍼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것도 보니까 다 조작이더라는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원본 파일, 정영학이 만든 원본이 있었는데 검찰이 자기들 멋대로 조작한 증거, 조작한 녹취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녹취록 원문에는 없는 용어나 표현이나 등장인물이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걸 통해서 이들은 뭘 하려고 그랬다? 대장동을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 그 이유가 사실은 검찰의 조작에 의했던 겁니다. 검찰이 이거 선거에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꿔 놓은 겁니다. 검찰 전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다 걸리는 거야 이거. 줄줄이 다 기소가 돼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 두 번째, 대선에서 이재명이 떨어지게 만들겠다.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부터 집요하게 이재명을 공격했던 거예요. 조작된 걸로. 이건 사실상 쿠데타입니다. 내란이에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검찰은 내란을 획책하고 있었고 내란을 벌이고 있었던 게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바로 정영학 녹취록의 검찰 버전입니다. 이 검찰 버전에 보면은요, 이게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입니다. 원본. 그러니까 정영학이 만든 거죠. 정영학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영학과 남자 1이 대화를 하고 있죠. 여기 남자 1은 김만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훈 선배하고 용의하고 근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아우 씨. 네, 요거 검찰 버전입니다. 아이고 씨. 예. 이 검찰 버전. 자, 이 검찰 버전에 보면은 정영학과 남자 1이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남자 1 이상훈 선배하고 용의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남자 1은 김만배입니다. 자, 제가 이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의는 김용 전 의원을 말합니다. 근데 김만배가 김용 의원을 용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김만배가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만 김용 의원도 만만치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용의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좀 어색한 부분이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영학하고 남자 1, 그러니까 김만배가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음구가 막 들어가죠. 이렇게 정영학이 이렇게 말하죠. 하여튼 저 속사정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라고 하니까 남자 1, 김만배가 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추임새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추임새를 싹 빼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정영학이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저는 속사정 잘 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공사 설립할 때 제일 고생 많으신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영학이 김만배를 보면서 아유 형, 내가 형이 고생한 거 잘 알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남자 1, 그러니까 김만배가 에이 그건 내가 고생한 게 아니고 한구형, 그러니까 최한구죠. 최한구하고 이한구죠. 이한구하고 최윤길 의장하고 고생했다. 그리고 이상훈 선배하고 용의하고 뭐 이런 사람이 고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아유 강한구 위원장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보라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상훈 선배하고 용의하고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원본에는 어떻게 돼 있다? 이상우 선배하고 그런데 즉 용의라는 말이 없어요. 이상훈 선배하고 용의하고 근데였는데 원래는 보니까 이상우 선배하고 그런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용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없는 용의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용의는 김용 부원장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없는 용의라는 걸 끄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 넣어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특히 지금 이게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부분인데 이 설립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용이라는 말은 없었던 겁니다. 없는 거를 검찰이 끼워 넣은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정영학 녹취록 검찰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욱과 정영학이 대화를 하죠. 그러더니 인상을 퍽 얼굴이 뻘개갖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뭐 좀 없는 걸처럼 하더니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자, 그러니까 정영학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 방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남욱이 다시 답합니다. 방이 많더라고. 자, 여기서 보니까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라고 되어 있죠. 실장님 얘기. 여기서 말하는 실장님이란 정진상 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얘기를 탁 꺼내더라. 즉 정진상 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역시도 알고 봤더니 조작이더라. 제가 역시 염구를 없애고 그 추임새를 없애고 쭉 남욱의 진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욱 그러더니 인상을 얼굴이 뻘개갖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뭐 좀 없는 것처럼 하더니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자,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뭐 이제 재창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장님이 재창이가 된 겁니다. 아니, 재창이 형이 실장님이 된 거죠. 원래 원본은 재창이 형인데 검찰은 이걸 실장님이라고 바꾼 겁니다. 재창이 형은 정진상 실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 관련이 없는 정진상 실장을 끼워 넣은 겁니다.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녹취록하고 실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본 그대로, 그러니까 정영학이 실제로 처음 만들었던 최초 원본대로 하자면 정진상도 김용도 기소될 이유도 수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녹취록을 조작해서 정진상과 김용을 끼워 넣었고 그 결과 정진상과 김용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심지어 재판을 받았고 둘 다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선거에서 참 많이 악용이 되죠. 지난 대선에서. 참. 그러니까 검찰은 모해 위증,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을 모함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자면 선거 양상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 내란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이 주도하는 연성 쿠데타였던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한 차례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역시 여기에도 남자 1과 정영학이 대화를 나누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1은 김만배입니다. 자, 남자 1이 이렇게 말해요.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윗 어르신들이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하죠. 윗 어르신들이 결정한 대로. 이 윗 어르신이 누구다? 검찰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이라고 주장했고요. 검찰은 이걸 가지고 언론은 이걸 가지고 엄청 써먹었습니다. 이재명이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은 것처럼 떠버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윗 어르신들이 아니라 윗의 신도시더라는 겁니다. 원본을 보니까 윗 어르신들이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아니고 윗의 신도시는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윗의 신도시는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였어요. 야,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 원본대로 했다면 김용도, 정진상도, 이재명도 검찰 수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이상한 기사들이 나올 리도 없었고 지금까지 지금 검찰이 항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항소 이런 얘기가 나올 끈덕지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요,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찰의 행동은 진짜로 뭔가 자신들이 억울해서 또는 자신들이 밝히고 싶은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런 조작극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 얘기는 지난 6월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당시에 정영학은 검찰이 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고 그 엑셀 파일을 조작을 해서 대장동에서 대장동 업자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얻어갔다라고 주장을 뭐 그런 식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사실 이번에 그 대장동 1심 판결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 파일에 보면은 이 정영학이 마치 이 대장동 여기 이 조성 원가 판매 원가를 평당 분양가 1,500만 원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정영학은 자기가 1,500만 원으로 평당 분양가를 계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는 1,4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야. 1,500만 원은 왜 됐다? 검찰이 조작했다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1,500만 원으로 쓴 적이 없는데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런가? 라고 했고 별 수 없이 거기 맞춰서 진술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야. 지 기억대로 정영학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1,400원이었다는 거야. 1,4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1,500만 원이라는 평당 분양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영학을 쪼았대요. 여기에 적합한 증거를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검찰은 1,4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배임 혐의를 어떻게 끼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1,500만 원으로 일부러 바꿔놓은 거야. 그래 놓고서는 여기에 맞춰서 증거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정영학을 닥달했다는 겁니다. 정영학 안 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그냥 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이 얘기를 지난 6월에 의견서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 누군가 1,500만 원이라고 가짜 조작해서 집어넣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정영학 측의 변호인이 법원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정영학 녹취록도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야, 검찰이 참 희한한 짓을 했네요. 그죠? 와. 결국 이거 가지고 검찰은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검찰이 뭐 항소를 한 해 만에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 택도 아닌 소리인 거죠. 아니 무슨 항소야. 항소는 지금 항소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무슨 항소야. 공소 기각이 돼야 될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거짓말. 와,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네요. 근데 이게 사실 한동훈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 이게 다 한동훈이 몰랐을까요?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다. 그죠? 한동훈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이 사건 직접 수사한 적 없다라고. 아니 수사한 적은 직접 없겠지.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읽었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참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화가 확 치밀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들한테 완전히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이고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면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은 끊임없이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소 고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론에 얼굴을 들이밀겠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한동훈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검찰이 책임지는 건 물론이고요. 당연히 한동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